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진화하겠습니다. 이게 점유고, 이게 신고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전원주택을 갔더니 이 소유자가 유치권을 1억 4천을 신고해놨어요. 그래갖고 그 소유자가 도대체 뭘 해놨길래 1억 4천이나 조금 뭐랄까 좋은 집이에요. 갔더니만 벽화 있죠? 그것도 조각을 했어, 벽을. 그냥 미술품이라면 떼어가면 되는데 이사 갈 때 그걸 2점을 해놓은 거야. 그 무슨 화백이래. 뭐라 들었는데 난 그게 조회가 없어갖고 들어도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당 7천만 원씩 들었고 영수증도 있대요. 자, 그래서 소유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 벽화라 그래야 되나? 유치권으로 인정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영수증까지 다 있어. 자, 또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찍으세요. 모르겠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아요. 안 된다가 좀 더 많았어.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강의를 하니까 무조건 안 되겠지. 이렇게 눈치껏 대답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소신껏 하세요. 유치권은 진성 유치권이라면 아까 시계를 예를 들어 드렸지만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어요. 사실 법으로 말하자면 법 그대로 말하자면 시계를 갖고 있는 시계수리점은 A한테만 받아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B가 찾아왔어요. 내가 그걸 샀대. 그러면은 난 돈을 받아야 돼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받을 게 있고. 그래서 안 뺏기면 그게 유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인수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시 그 벽화 유치권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주관식이에요. 죄송하지만 왜 아닐까요? 무슨 이유가 됐던 거기다가 금치를 했던 뭘 했던 소유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여러분들 소유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면 난 그런 벽화는 처음 봤어. 처음. 20년 경매하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 근데 나는 조회가 없어갖고 저거 세면 말로 이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우울해 그게. 그 정도로 제가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고급 단독주택 있죠? 거기에 키가 제 키만한데 한 4번 꺾였어. 뭐가? 소나무가. 한 10m 이런 소나무는 안 비싸요. 조그만데 여러 번 꺾인 거. 한 2억씩 갑니다. 그런 거. 뭐 조경석, 뭐 연못, 그리고 심지어는 담장까지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고급주택 가면 담장만 치고 대문만 설치하는데도 몇 억 듭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딴 건 몰라도 나무는 여러분 공부를 하셨다면 건물만 법정이상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무도 법정이상권을 따지죠. 뭐 임목등기 들어보셨죠? 이건 딱 듣는 순간 초보자 입장에서 야, 나무도 등기를 하는구나. 부동산만 등기하는 게 아니구나. 딱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등기에 법정이상권 조건은 똑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법정이상권 할 건데 똑같아요. 뭐 소유자가 가탄내느니 뭐 근저당이 먼저니 이거 뭐가 먼저니 이걸 따져야 되는데 아예 공부를 안 했다면 따질 리가 없겠죠. 이것도 재미삼아 하나 들어보세요. 임목등기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 저는 바로 등기소를 찾아갑니다. 등기관님, 등기관을 직접 만난 건 아니겠지만 임목등기가 있나요? 그러면 그 관할만 알 거 아니야. 그 등기소는. 우리 관할에는 임목등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경기도를 다 뒤졌어. 없어요. 뭐냐면 실무는 없다. 이론에만 있는 거야. 법에만 있는 거다. 이거 넘어가고. 따라서 뭐예요? 아예 법정이상권 그런 단어 자체를 몰라버리면 나무는 땅의 부합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거나 아예 공부를 좀 넘어서게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공부하니까 나무를 보면 저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임장을 가거나 원장이 가면 야 나무 끝내준다. 야 나무 때만 해도 사야 되겠다. 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무값이니 조경수니 조경석이니 뭐니 아무리 해봤자 네네 그리고 법원 가서 인도 명령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명도 소송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소유자는 유치권이든 뭐든 기타 일체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명도 소송과 인도 명령 잠깐 차이를 보면
인도 명령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인도 명령은 누가 봐도 얘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을 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치권자가 아니야. 이건 유치권 처음 정의가 뭐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조경석, 조경수, 벽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나오면 그냥 인도 명령 해갖고 일주일 만에 해갖고 그래도 뭐라 그러면 집행해버리세요. 자, 첫 번째 소유자가 점유하고 소유자가 신고한 사례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공사업자가 신고한 겁니다. 이거 유치권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점유가 없기에.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하고 넘어갑니다. 공사대금은 유치권이다. OX. 굉장히 헷갈려요, 이 말이. 공사대금은 유치권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집을 수리해 줬어요. 경각심을 위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이 들었어. 그런 상황이에요. 유치권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공사대금은 유치권이다. 아니죠? 그죠? 이 사람 집을 이 사람이 고쳤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살게끔 뒀어. 그럼 받을 돈은 있는 건지 몰라도 유치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공사대금으로 승소를 했다. 이런 말이 가끔 보여요. 그럼 그건 유치권이다? 아니다. 공사대금이다. 그걸 가지고 내가 야, 너 나가! 하고 들어왔어. 그럼 그게 유치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치권 점유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까 100억짜리 그 유치권 있었잖아요. 그거 인부들 하우스에서 놀았지만 24시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려면 한 사람당 얼마를 줘야 거기서 먹고 자고 할까요? 제가 최근에 고용해보니까 50만 원 정도 줬어요, 하루에. 근데 그냥 10만 원만 준다고 할게요.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6천만 원이라고. 그런데 채권이 밀린 날부터 경매 접수돼야죠? 경매 진행돼야죠? 유찰되겠죠? 낙찰되겠죠? 조그만 기업은 다 파산해. 그러니까 점유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을 게 있어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신고한 사람은 딴 사람이야. 그러면 이것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거. 점유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신고는 공사업자입니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 또한 이 사람을 내보내고 들어가지 않는 한은 징역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뭐 공사를 진짜로 해줬다느니 가짜로 했다느니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진짜로 해줬어도 유치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점유가 생명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유치권의 기본 원칙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1번은 결령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채권의 도래기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 받기로 해놓고 지금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세 번째는 포기.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야 된대.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다 유치권 포기하고 씁니다. 여러분 공동투자로 뭘 받았어. 토목공사를 해야 돼. 다 써요. 하도 그런 걸 내가 많이 봐갖고 다 씁니다. 그러면 이런 유치권에 대한 배제, 포기 이런 게 있다면 나중에 주장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억지. 뭐냐면 도금 계약서를 썼죠. 나 포기했죠. 나 공사업자인데. 근데 하도금한테 내가 또 그걸 쓰진 않을 거 아니야. 나 혼자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샤시도 부르고 뭐도 부르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쓰면 다 포기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씩 말씀드릴게요. 결령관계. 실제 있었던 일로 해볼게요. 제가 첫 공동투자를 했던 물건이에요. 1번 공동투자는 제 이름으로 하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상한 방식이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 받았잖아. 걔 재산도 얼마 없는데 재산이 많아갖고. 하여튼 근데 또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불만이었더라고. 돈은 들어갔는데 명의는 내 거니까. 하여튼 서로 불편했어 그때.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한 3, 4년 전에 1번이었는데 아 저거 좋다.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도요 해갖고 내 걸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첫 공동투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장을 갔는데 공장이었어요. 조그만 공장. 한 시세가 5억 가는데 2억대로 나온 거야. 감정가가.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감정가면 또 경쟁도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몇 명하고. 원장님도. 근데 원장님 원래 잘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막 욕을 하는 거야. 왜 욕을 했냐면 그 공장의 위에 현수막으로 크게 유치권 뭐 10억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랑 원장님이랑 여러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선생님 저거 제가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래요. 얼굴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야. 우리 회원이 아니고. 누구세요? 그랬더니만 저 공장 임차인이래. 일단 임차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치권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요 뭐 공사하는 사람인데 저기 어디 토목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모양이에요.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이 소유자의 건물이 3개가 있는데 3개 다 붙이고 다닌대 이 사람이. 3개 다 유치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걸 붙인 사람이 그 건물에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아니다. 맞다? 아니다. 왜? 결연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공사한 데 가서 주장해야지. 맞죠? 네. 다시. 너무 크게 썼다 점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차인 공사업자가 아니라 이건 뭘까요? 유치권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자, 이론적으로 판단하기엔 당연히 아니어야 맞아요. 자, 상가라고 해볼게요. 어떤 상가를 갔는데 유치권 10억 있다고 문을 열니까 문이 열려. 이거 상가 좋네. 유치권 10억 들었을만 하네. 집에 갔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그거 자료 한번 재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또 갔어. 문을 열어고 자료 막 다 재고 왔어. 가만히 있어봐. 고는 어떻게 되지?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고를 또 재봤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유치권이 아니죠. 그런데 문을 딱 열려니까 잠겼어. 막 많은 열쇠로, 자물쇠로 되어 있어.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비어있는 것 같긴 한데 잠겨있어. 다음날 가도 잠겨있고 다다음날 가도 잠겨있고 아무것도 안에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점유를 상실한 건가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바빠 죽겠어요. 돈도 없어. 인부를 쓸. 그래서 큰 열쇠 하나 사갖고 그냥 잠그고 문만 잠그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생각하기엔 간접 점유라고 해서 점유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공실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유치권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임차인인데 유치권 신고를 임차인이 했어요. 이거는 성립될까요? 일단 점유는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임차인이 신고를 했어. 내가 여기 공사한 게 10억이 들었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약간 반반인데요. 자, 볼게요. 내가 클럽을 하는 사람이야. 이번에 킹클럽을 오픈했어. 한 10억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진짜로 들었어요. 들고 나서 경매가 돼서 10억을 주장해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시설비라고 해요. 시설비. 임차인이 항상 마지막에 받고 나가고 싶은 게 시설비와 보증금은 당연한 거고 시설비와 권리금이죠. 시설비와 권리금, 보증금을 포함해서 이 3개 모두는 절대 유치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바로 결연관계가 없다고 해요. 자,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클럽을 하다가 경매를 임차인을 받고 나가야 돼. 그 다음 사람이 독서실을 할 거야.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 네온인이 뭐 다 뛰어야죠. 나한테만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사람은 사우나를 해야 돼. 독서실 다 뛰어야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필요한 건 시설비. 그래서 그거는 유치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도 유치권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이건 독서실을 하던 클럽을 하던 사우나를 하던 뭘 하던 꼭 필요한 시설이야. 그러면 그걸 내가 했다면 그건 청구 대상입니다. 또 하나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란 뭐냐면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설치해서 상가의 가치 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였다. 이게 유익비입니다. 사실 판례로 따질 때는 필요비와 유익비는 그렇게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서 상당한 가치를 높였다라는 게 있을 수가 별로 없고 필요비는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전기, 수도 뭐 이런 거니까 누구나 필요한 게. 하지만 그래도 법으로 따졌을 때는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고 인정되더라. 반대로 말하면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는 절대 유치권으로 인정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업자입니다. 공사를 했대. 가보니까 소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실인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고한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이죠. 이건 이제 공사를 진짜로 했다는 전제하에 자 이렇게 크게 점유와 신고는 요 정도로 나눠 보았습니다.